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285130이고요. SK케미칼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SK케미칼 한번 봅시다. SK케미칼 신규 이슈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뭔지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수급 체크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K케미칼 요거죠. 근데 이건 사실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진행하고 있는 상황 정도 체크하면 됩니다. 인도에서 3상시 진행 시작했고요. 이제 미국만 좀 남았죠. 그리고 이 미국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냥 기대감만 살짝 살려주는 이슈였습니다. 노바백스하고 존슨앤존스하고 3상 테스트로 실험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실험 재개에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개한다고 해도 주가가 예전처럼 탄력 있게 막 20%, 30%씩 급등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바라는 건 사실 조금 지금은 욕심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SK케미칼에서 딱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딱 듣기 쉽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에요. 그게 그 실적을 왜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드리자면 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텐베거 종목, 텐베거 종목의 활용 정점은 뭐다? 이 종목들의 활용 정점은 뭐다? 실적입니다. 모든 종목이 마지막 불꽃을 다 태우고 그 정점을 찍어주는 게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이 찍히는 실적 키워드로 올라가주는 겁니다. 결국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CMO 관련돼 가지고 수주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임상 재개하고 임상 성공하고 그런 기대감을 더 이상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가져가기에는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과 위치가 너무 어떻다?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시젠을 우리가 항상 참고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네, 시젠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다시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시젠도 결국 테마주였었어요. 처음에는. 네. 모든 종목은 다 테마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실적이란 키워드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 상승 한계에 제한이 있어요. 시장이 만들어주는 종목이 바로 시젠과 SK케미칼 같은 종목입니다. 테마, 실적, 매집, 실적. 그렇죠. 테마로 올라가는 크기보다 실적으로 올라가는 키워드가 훨씬 더 크죠, 여러분. 그만큼 이 텐베거 종목의 활용 정점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증명을 해왔는데요. 실적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은 이 테마의 크기가 다 반영이 됐어요. 테마의 크기가 다 반영이 됐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충격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줬고요. 그 상황에서 뭐 메이저들 수급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그렇게 수급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네,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딱 보시면 뭐 외인들 매수 물량 좀 들어와줬는데 어느 정도 그냥 자리만 잡아주려고 하는 액션이었습니다. 이 매수 물량이 크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추가 낙폭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날이었어요. 9월 9일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SK케미칼 지금 주가의 위치와 밸류에이션은 무슨 영역이다?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네, 트레이딩. 바닥에 있는 종목군이 아니에요. 고가놀이, 신고가놀이 하던 종목군들을 매매를 한다는 건 트레이딩 영역에 있고요. 지금 이날의 캔들을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기반한 가격대 하방으로 내려와 주니까 메이저들 매수세가 들어와 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돈이 들어와 줬기 때문이에요. 네. 이때 지들이 생각을 하기에 SK케미칼 30만원 초반대면 싸다
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를 만들어 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트레이딩의 영역이니까 매일매일 이 관점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SK케미칼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내가 이걸 중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가지고 갔으면 결국 3분기하고 4분기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 3분기, 4분기라고 해봤자 12월에서 내년 3월쯤 부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부근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그런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여주는 이 주가의 액션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물량을 좀 모아가고 힘이 없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라는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끔씩 심심할 때 네이버 토론방도 한 번씩 체크합니다. 네이버 한번 토론방도 좀 체크하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키가 맞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얘네가 임상을 재개한다는 키워드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긴 좀 어려워요. 장대 양봉이 나와주잖아요. 그럼 땡큐죠. 그럼 땡큐인데 이걸로 임상 재개를 한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걸 그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여태까지 그 기대감을 올려갔잖아요. 노바백스 CMO 관련돼 가지고 이슈 나왔을 때도 무너졌는데요, 결국. 주식이라는 건 결국 높은 위치에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대응의 영역이고 세력의 영역인데 여기서 그들이 어느 가격에서 돈을 써줬으면 악재와 호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SK케미칼은 매력적인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력적인 가격대 있고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이슈는 실적 정도로 볼 수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재개한다는 부분에 너무 우리가 설레발을 가질 필요는 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현 주가 흐름도 우리가 분봉을 하나씩 좀 체크를 쭉 해보도록 할게요. 요 날이었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메이저들이 돈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지켜주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격대를 전 선 긋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을 하나 몇 개 하나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저항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을 기점으로 결과적으로 주식은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되고 반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지금 34만 원 기준으로 이쪽 부근이었죠. 이쪽에서 명확하게 지들이 돈을 썼어요. 그래서 지들이 돈을 써가지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 가격대로 내려와 주니까 다시 반등 매수 들어오고 반등 매수 들어오고 반등 매수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예. 주가의 원리는 결국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왜? 예시를 들어서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34만 원에 썼어요. 그쵸? 100억이라는 돈 34만 원에 썼으면 내가 주포야. 주가 관리를 했어. 근데 이 주가가 어떤 뭐 시장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투심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34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100억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손실이 돼요. 네. 이 사람들은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3만 원까지 왔을 때 손실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내비둘까요? 주포들은 본인들 손실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다 수익 구간에 있겠지만 새로운 돈이 들어와준 가격대가 결국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이에요. 32만 5천 원에서 한 33만 원, 이 정도 가격대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겠죠. 이 30만 원을 섣부르게 이탈시키기에는 메이저들도 어느 정도 그들도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시장이 크게 무너졌어, 그렇게 되면 빠질 수 있죠. 시장이 크게 되면 빠질 수 있는데 그때에는 이들도 손실을 감수하고 하방에서 다시 매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의 관점이 어느 정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는 지들이 쓰는 돈을 쓴 가격대에서는 섣부르게 훼손시켜주지 않고 본인들 돈을 입금시킨다고 하죠. 본인들 입금시켜가지고 주가 방어를 좀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지들도 돈 썼으니까 출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금해야 되면 주가를 끌어올려서 출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애들 보면 단타 치는 애들이 보면 이때 물량 많이 모았다가 이때도 모으고 이때도 모으고 이날 다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출금을 하는 겁니다. 물량을 모으고 모았으면 이때 한번 출금하고 다시 저감해서 잡고 돈 써서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이죠. 주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케미칼 뭐 신규 이슈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좀 별다른 변동사항이 좀 생겨준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영상은 조금 너무 안 올려드린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촬영을 하게 됐고 종목 점검 정도 해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브증권 방송이었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